안녕하십니까. 클럽이민 김재동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미국 LA 현지에서 리막스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리얼터로 근무하고 계신 남도희 사장님, 영어 이름은 스카님을 모시고 미국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미국 부동산 현황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죠. 얼바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도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뵙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고 네. 계시죠? 예,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 이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여전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S 지수도 그렇고 요즘 LA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전반적인 미국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 개인적인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국 이름 남도희, 영어 이름 스칸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미국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 33년째 살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나 단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어리숙할 수 있고 부적절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미국 현황, 부동산 현황을 말씀드릴 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혹시 언론에서 듣던 거와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현황, 부동산 현황,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주택 가격을 알려주는 지수, CS 지수, 즉 이 CS 지수는요,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판매 가격 현황을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GS 지수는 미국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저가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수와 비슷하게 주택 팬데믹 이후에 올해 들어 팬데믹 이후에 판매량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로에 전환한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 미만의 낮은 몰게이지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퇴 시기가 연기되었다는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미국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들, 지원금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란 말씀 그대로 매물 부족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거죠. 네.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일하시던 분들이 그전에는 렌트비가 비싸도 가격이 비싸도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셨는데 이렇게 재택근무가 전환되면서 출퇴근의 부담감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좁고 협소한 아파트보다는 넓은 공간이 있는 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 예를 들면 한국의 신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산이나 동탄 이런 곳 같이 새로 개발된 도시이고 대체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고 가격도 도심지보다는 저렴한
외곽 도시의 새 집들로 이사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또한 이렇게 적극적인 구매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3% 미만의 낮은 몰게지 이자율 때문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택을 구입하실 때 보통 주택 가격의 30%만 다운페이를 하시고 나머지 7, 80%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30년 동안 상환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 연방준비이사회 페브에서 저가의 이자율을 고수하면서 많은 분들이 낮은 이자율로 집을 사면서 몰게이지 페이번에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첫 주택을 많이 구입하게 된 거죠. 네. 예,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예를 들게 되면은 현재 LA 코리아타운의 아파트 월 페이먼이요. 한 달 월 페이먼이 방 2개짜리가 보통 2,400불에서 2,800불 정도이고요. 방 3개짜리는 3,200불을 호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A에서 1시간 정도만 조금 더 차 타고 나가시면 한 50마일 정도 되겠는데요. 그런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에 있는 새로 지은 집들은 50에서 60만 불대의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60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불짜리 주택을 구입하실 때 25%를 다운하시고 25%이면 15만 불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한 2.75나 3% 이자율로 구입하시게 되면 한 달 몰게지 페이먼이 대략 한 1,850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 가격에는 유틸리티나 이런 세금 이런 게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싸게 2, 3천 불을 주고 남의 좁은 아파트에 사느니 조금 같은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해서 자기 첫 주택을 장만할 수 있으면은 조금 멀어도 이렇게 그런 걸 사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이런 이유로 예, 페이먼의 부담감도 적고 아파트가 아닌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외곽 지역에 주택을 장만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끝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겠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요, 수입이 더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재택근무로 전환함으로써 각 기업에서 오피스 스페이스의 축소로 인한 각종 경비의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프로핏 마진이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추세로는 팬데믹이 끝나도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방식, 즉 일주일에 한두 번만 출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지껏 대면으로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중과 하상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예, 지출과 비용 면에서 많은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방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네. 또한 이런 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커머셜 부동산 마켓, 즉 오피스 빌딩이나 리테일 스토어들이 있는 쇼핑 센터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는 이런 여파는 오지 않을 거지만 앞으로 한 2, 3년 후 짧게는 많게는 5, 6년 후면은 커머셜 부동산 마켓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은퇴 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은퇴를 시작하시는 60대에 계신 소위 우리가 말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다 독립해 나가셨는데
여지껏 살던 집들이 너무 두 분이 살기엔 너무 큰 거예요. 뭐 4-5명이 살던 집에서 두 분만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더군다나 학군이나 직장과의 거리 이런 걸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팔고 사시던 주택을 팔고 외곽 지역으로 아니면 더 작은 하우스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외곽 지역의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이런 걸 못 하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나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동네가 없는 거예요. 네네. 소위 저희 손님 중에 한 분도 젊으신 분, 중국 분인데 이분도 결혼을 일찍 하셔서 애들을 다 고등학교 보내셨고 현재 얼바인의 고급 주택에 살고 계신데 저희 고객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헤이 스카리, 나 지금 이사하고 싶은데 좋은 동네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럼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니까 나 지금 그분이 비즈니스가 얼바인에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바인에서 멀지 않은 동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어떤 동네를 추천해 드렸는데 이분 생각에는 거기에서 집값이 너무 그전 가격에 비해서 너무 상승했으니까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집 다 몰개지 페이먼 했는데 뭐 내가 구태여 지금 우리 뭐 비싸게 집을 주고 이사 갈 거냐 그런 이유가 없다. 좀 시간이 흐르면 아니면 혹시 좋은 매물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사 갈 집이 없어서 그런 매물이 계속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매물이 없으니까 똑같이 매물 부족 현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자녀들이 집에 다시 들어오니까 오래된 집들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재나 이런 자재들을 사다가 집을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이런 자재 유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새로 사는 것보다 나니까 집에 고쳐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네. 자녀들이 들어오니까. 왜? 자녀들은 실직의 부담감도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났다가 핑계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엔 나 집에 다시 와서 내 애들도 좀 봐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진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는 자꾸만 이렇게 매물 부족 현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하면은 미국 그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준 거죠. 소위 말해서 EDG 실업수당이나 그리고 각종 몰개지 회사의 그 페이먼 유예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무튼 그러면 이제 연준이 연내 뭐 짧지 않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달 정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기지의 기본적인 그 론 페이먼트 자체가 인터넷에 낮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즘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욱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다 말씀하셨는데 그 얼바인 지역이 그래도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데 가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그 얼바인 지역의 어떤 그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얼바인 한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장 오고 싶어 하시는 동네. 네. 미국에서 살면은 나는 얼바인에 꼭 살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동네이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유는 조금 다른데 아마 2년 전에 오셨을 때 얼바인의 그런 주택 가격과 지금 보시면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얼바인 현재 지금 부동산 마켓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여기도 다른 지역과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매물들, 인벤토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인벤토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인 1919년 전에 비하면 많이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한인들 대부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군이 좋은 곳을 선호하시는데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얼바인의 인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동네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얼바인 하죠. 네. 그렇다 보니 취약한 나이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얼바인으로 이사 오길 원하시는데 여기에 최근에 5, 6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중국인 유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아마 현재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중국인들이 유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보통 이제 들어오시는 중국인들이 보면 보통 30대에서 40대 젊으신 분들이 많아졌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상권들, 중국 대형 마켓이니 대형 식당들, 이런 중국 스토어들이 많이 입점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얼바인의 학교를 가보시면은 아마 30-40%는 한국 사람, another 30-40%는 Chinese,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인도 분들이 이제 또 소문을 듣고 학군이 좋은 동네를 유입을 많이 하시는데 인도 분들 한 15에서 15%,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인종들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쉽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차이나 머니 파워를 보여준 거죠. 막 현찰로 100만 불, 200만 불대의 집을 현찰로 구매하시고 그렇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매물이 부족한데 네. 더 이제 매물 부족 현상에 불을 지핀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많은 유입 인구에 비해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손님 같은 예를 얼바인에서 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갈 동네가 없으신 거예요. 갈 동네가. 그러니까 매물이 또 거기서 또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융자회사마다 몰게지 페이먼 유예 정책,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직장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6개월 동안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페이먼은 계속 몰게지 페이먼은 매달 내야 되는데 이거를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게지 회사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잡을 잃었습니다. 페이먼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2년 이렇게까지 하고 거기다가 이제 EDD 이런 지원금, 여러 가지 지원금들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셔도 여태까지 계속 지내실 수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디폴트 돼서 차압당해야 되는 집들이 없어진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짧게는 1년, 많게는 1년 이후에는 이제 모든 지원금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EDG 지원금이 끊기게 되어 있고요. 그게 가장 많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곧 없어지게 됨으로써 아마 향후 1, 2년 후에는 디폴트 되는 집들이 많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셀러스 마켓인 게 확실합니다. 저 FOMC 회의를 봐더라도 연내 테이퍼링은 확정적인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실업급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중단되면서 그래도 사실 한국에는 강남불패라는 그런 단어가 있듯이 얼바인 불패 사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공급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도 그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시죠? 그렇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없을 겁니다.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얼바인의 주택 가격이 그 현황을 보면은 집이 만약에 매물로 나오면은 매물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통 적게는 3만에서 5만 이상을 더 오퍼를 하셔야 되고요. 지역이나
그런 차이는 있지만 심지어는 10만 불 이상 오퍼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남사님께서 지금 여러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얼바인 지역 이외에 추천해 주실 만한 보석 같은 그런 도시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네, 예,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예, 지역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지역은 첫 번째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인들이 유입이 늘어난 City of Torrance, 토렌스 지역입니다.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곳은 예, LA 다운타운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바닷가 쪽에 위치한 있으며 관광지로도 유명한 레돈도 비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바닷가라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이 날씨가 선선하고 좋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특이하게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 이유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본토의 전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간첩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있는 동네인데, 저희 한국에서는 토레스가 사실 그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정권의 큰아들 씨가 그 네. 김현중 씨였던가 그분이 거기 거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몰랐는데.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선선하고 공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사설 소형 요양원이나 양로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군데군데. 뭐 저도 손님 한 분을 그쪽으로 이렇게 유치해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도시에는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이렇게 한인 마켓이나 대형 마켓이죠. 그냥 은행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천드리고요. 대략적인 집값은 얼마나 되나요? 집값은 보통 대략 뭐 70에서 한 120만 불 정도. 네. 예, 그거는 사이즈나 조금 지역의 차이에 바닷가 쪽에는 좀 더 비싸겠고요. 예, 네네. 내륙은 좀 더 싸고요. 예, 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도시는 아람브라입니다. 예, 알아보라. 예. 이 도시는 LA에서 동쪽으로 한 5마일에서 7마일 정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네. 그렇게 멀지도 않는 아주 LA하고 근접한 도시인데 여기는 중국타운입니다. 중국인이 네.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중국인 중에서도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네네. 여기 현지 한인들은 아람브라를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인식을 하세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로. 근데 저는 이 도시를 추천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한인들이 이런 선입관으로 인해서 거기를 안 보는데 제가 부동산에 입문을 하게 된 것도 중국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했고 첫 번째 부동산 회사도 중국 회사였고 네네. 굉장히 중국인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커넥션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또 문화나 이런 여러 면이 생활 방식이 비슷하고 그리고 예 솔직히 타민족보다는 비슷한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집 가격도 70에서 한 110만 불 정도대 굉장히 안정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A 다운타운에 직장 있고 가깝고 하면은 굳이 뭐 인종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에서 저는 아람브라를 추천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발전도 많이 돼 있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 이민 오신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한국도 동일하겠지만 대부분 자산가 분들이 많으시고 네. 아니면 뭐 유학 후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자산가 집안에서 자란 자녀분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클래스가 그래도 좀 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곳 아람브라는 중국 이 분들에서도 중상층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층은 아니지만 부유한 분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개념 중국인 뭐 이런 분들은 뭐
한국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부담감 가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어떤 도시를 추천해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사이프레스라는 도시를 소개해 드리고 사이프러스. 싶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사이프레스는 그 옛날에 30년 전에 얼바인 같은 세리토스라는 지역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평가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죠. 예, 그냥 백인들 많이 살고 조용한 동네다만 이렇게 했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플러턴이나 네. 세리토스의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안정된 도시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한 명, 한두 명씩 이제 사이프레스로 이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제 이사분들, 한국 분들이 많이 이사를 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지 한인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곳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네. 집값은 한 거의 비슷합니다. 한 70만 불에서 한 100만 불. 예, 네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얼바인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도시는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도시입니다. 레이크 포레스트. 예. 거기는 어디냐면은 얼바인 바로 옆에,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얼바인은 가셨어도 레이크 포레스트는 가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도시는 1970년도 얼바인이 형성될 때 같이 비슷하게 형성이 됐는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인공호수를 끼고 만든 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 도시입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음. 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네네. 백야드에 보면 보트도 이렇게 돼 있고 호수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주말이면은 그 보트 타고 이렇게 물놀이 하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올디한 타운인데요. 집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얼바인보다 훨씬 싸지만 한 70만 불에서 한 90만 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호수와 커넥티된 이런 하우스로 원하면 한 90만 불에서 한 110만 불 정도면 구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 또는 이곳이 한인들이 아직 너무 모르세요. 예. 그래서 은퇴하시고 혹시 자녀가 이런 얼바인에 살고 있는데 나 자녀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기 싫어. 나 그 애들이 뭐 손주들이나 뭐 자녀들이 주말이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쉴 수 있게 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라면은 제가 이 도시를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네. 추천 도시는 이 네 곳이고요.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록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도시는 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또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학군 좋은 도시로 가고 싶은데 얼바에는 너무 크고 그리고 한국 분들도 너무 많다. 그런데 다른 뭐 학군 좋은 도시 예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은퇴해서 날씨 좋고 살기 좋고 그런데 좀 비싸지 않고 이런 동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앞으로도 몇 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네. 많은 정보를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청 네. 바라겠고요. 네, 예, 저희가 기획했던 첫 번째 의도 자체도 네, 미국 현지에서 리얼터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남도희 사장님의 어떤 현실적인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거를 기획을 했고요. 네, 오늘은 그 1편입니다. 오늘 네, 1편이고요. 2편에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도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업데이트 소식도 항상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많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이게 하나 나오는 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예약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이거 구독. 네. 구독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남도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임 이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